완전 속았어. 인플루언서 미팅이라고 했거든. 헐, 남편 진짜 눈치 없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였더라? 건축, 뭐 그런 거 재미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어느 날 나는 그 대화를 들었다. 웃음 섞인 말투, 비밀성 공간,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그녀의 목소리.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이 사랑의 장이 아닌 침묵의 파괴 현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떠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걸 기록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의 흔한 클리셰가 아니다. 그리고 복수의 피 튀는 드라마도 아니다. 이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세상을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눈물 대신 증거로, 용서가 아닌 해체의 방식으로 나는 나를 잃게 만든 모든 순간을 다시 쓰기로 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 나는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리고 그녀가 지훈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조용히 기록 버튼을 눌렀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내가 겪은 모든 진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33, 서울 마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건축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다. 누군가 보기엔 평범한 남편일지 모르지만 나는 한때 누군가에게 전부였고 그 전부였다는 기억이 지금 이 이야기를 쓰게 만들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꼈던 건 실제로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더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표정, 내가 만든 음식을 입에 대고도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은 채 맛있네라고 말하는 목소리.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는 나라는 존재를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일찍 퇴근했다.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그날은 왠지 서연이 좋아했던 명란 파스타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결혼 초기에 자주 해줬던 요리였다. 고소한 버터향의 명란이 톡톡 터지는 그 맛을 떠올리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짓던 표정이 자동처럼 떠올랐다. 주방은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히 끓는 물소리로 가득했다.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는 어느새 입술에서 멈췄고 식탁 위 촛불은 적당한 온기를 공간에 더하고 있었다. 요즘 우리 둘이 마주 앉은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다시 한번 평범했던 풍경을 되살려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밤 9시 반쯤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현관을 밀고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정장을 입고 어깨 위에 코트를 걸친 채 짧게 숨을 쉬었다. 많이 늦었네. 오늘은 진짜 바빴어. 피곤하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엔 어디선가 익숙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오늘 내가 좋아하던 거 해봤어. 명란 파스타.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식탁을 가리켰다. 그녀는 살짝 웃었고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향기 좋다. 오랜만이네, 이런 분위기.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이야기, 고객 컴플레인, 후배 실수 얘기를 주고받았다. 와인을 반 잔씩 따랐고 오랜만에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잠시, 아주 잠시. 그때 서연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나 요즘 그냥 좀 복잡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어떤 의미야?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뭔가 자꾸 흔들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마 그냥 내가 문제겠지.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파스타를 한 입 더 먹었다. 그 말투가, 그 태도가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를 서서히 조여왔다. 그날 밤, 그녀는 늘 그렇듯 휴대폰을 침대 곁에 두고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나는 뒤늦게서야 느꼈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더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란 걸.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야 했던 그 순간. 그게 진짜 파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이불을 당겨 덮고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잠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고요했고 그 고요는 마치 나를 밀어내는 벽 같았다. 나는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머릿속에선 계속 한 문장이 울렸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겨웠던 걸까? 내가 그녀를 지루하게 만든 걸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며칠 뒤로 서연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식탁에서 흘렀던 그 공기, 그 긴 침묵은 우리 사이에 얇지만 단단한 유리를 세운 것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사라졌고 동선이 예측되지 않았고 말투가 낯설었다.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새벽 출근도 잦았다. 바빠서 그래.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말 끝에 붙은 여운이 이상했다. 그건 일로 바쁜 사람의 피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망설임에 가까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힘든 거 있어? 서연은 나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좀 복잡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는 다시 입을 닫았다. 그 침묵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문을 잠근 소리 같았다. 이상한 건 그녀를 안아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온도는 있었지만 감촉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가죽 의자에 손을 얹는 느낌. 예전엔 그렇게 작은 스침에도 서로 웃었는데 이제는 내 손이 닿으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비켜냈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변화를 사소한 것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었고 화면은 잠금된 채였으며 알림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었다. 노트북엔 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운동 간다고 나간 날은 늘 같은 복장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의 몸엔 땀 냄새도 운동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두기로 했다. 모든 작은 것들이 어느 날 결정적이 될 수 있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목요일. 오랜만에 퇴근을 일찍 마쳤고 주방에 앉아 정성껏 명란 파스타를 만들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 중 하나였다. 후추를 살짝 갈아 넣고 파르메산을 얹은 뒤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명란데이. 배고프게 와. 10분쯤 지나 도착한 답장은 짧았다. 아, 미안. 내일 발표 준비 때문에 오늘 늦을 수도 있어. 나는 웃으며 알겠어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다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차를 몰고 그녀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가로등이 드문 골목 끝 그녀가 근무하던 회사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불 꺼진 층을 조용히 응시했다. 건물 로비에 있는 데스크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늘 이 이름으로 야근하신 분 계신가요? 직원은 이름을 확인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분은 8시쯤 퇴근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면서도 핸들을 잡은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속은 울렁거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빈 듯했다. 화가 날 겨를도 없이 그저 무너졌다. 새벽 3시 현관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심장은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방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발소리는 작았고 현관 문을 닫는 손놀림조차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의 물소리가 짧게 울리고 이내 불이 꺼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와 늘 그렇듯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참고 그 순간을 머릿속에 새겼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다. 어제 강남 위성 사무실 갔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말끝은 가볍고 자연스러웠고 입가에는 미소까지 얹혀 있었다. 하지만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차가운 감정. 확신. 우리가 쌓아온 결혼이라는 이름의 구조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어젯밤 그 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묻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성급한 반응이 될 테니까. 나는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의심이 아니라 설계로. 그녀가 이중의 삶에 더 깊이 잠길수록 나는 한 걸음 물러서 냉정하게 준비해 나갔다. 이건 용서도 이별도 아니었다. 철저한 해체, 조각조각, 흐트러짐 없이.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그러나 서연이 떠올릴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다. 겉으론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렸고 두 통엔 묵묵히 찜질팩을 건넸다. 대화에도 웃음으로 반응했고 눈길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함은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말을 분석하고 눈빛을 기록하며 나는 매 순간 그녀를 해체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다. 결론은 증거 위에 세워야 한다는 원칙만 남았다. 그래서 시작은 작고 조용했다. 새로 개통한 세컨드폰 하나, 오직 기록만을 위한 장치. 나는 과거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인물, 서연의 회사 구조 설계에 협력했던 IT팀 신입 은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한 번 내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 있었고 나는 그 빚을 꺼내 조용히 요청했다. 질문하지 마. 그녀가 언제 출입하는지만 알려줘. 은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만 문자로 보낼게요. 그 이상은 어렵겠어요.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말과 실제 동선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일관된 어긋남이 규칙처럼 반복됐고 그 반복은 거짓보다 더 명확한 증거였다. 지금부터 나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녀를 읽기로 했다. 그리고 순간이 오면 단 한 번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 후 2주간 나는 위치 공유, 일정 캡처, 출입 로그, 차량 블루투스 기록까지 모두 엑셀에 정리하며 대조했다. 결과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다. 회의도, 야근도, 미팅도 그녀가 말한 절반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회사 근처에조차 가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서 어떤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았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저 인식, 우리의 결혼이라는 구조물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건 조급함이 아니라 설계의 일부였다. 나는 조각들을 모두 모은 뒤 가장 차갑고 조용한 방식으로 이 구조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하는 사이 나는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NAS 장비에 조용히 접속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삭제된 파일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진, 문서, 메시지, 그리고 일부 복구된 클라우드 데이터. 데이터는 조각나 있었고 날짜도 혼재돼 있었지만 하나의 흐름만은 또렷하게 보였다. 누군가가 감추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이야기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대화였다. 프로젝트 이야기, 회식 일정, 피드백 공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투가 달라졌고 대화의 내용도 변해갔다. 몰래, 조심해 간단한 단어들이 반복되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가 뚜렷했다. 나는 메시지를 스크롤하다 멈췄다. 채팅방 상단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훈. 이름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서연보다 6살 어린 대기업 인턴. 얼마 전 그녀가 재능 있는 후배라며 스치듯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사진도 함께 있었다.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익숙한 손톱색, 실크 스카프, 와인잔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호텔 욕실, 그리고 흐릿하게 번진 거울 속 장면. 무언가를 숨기고자 했지만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존재하지만 지워진 무력한 투명 인간. 숨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그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인식했다. 메시지 중 하나에서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감정은 끝났고
지금은 법적인 관계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썼다. 착한 사람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클릭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존재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삭제된 이름, 외도도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이야기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다. 정우는 그날 밤 아내의 뒤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에 공포를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객체화되는 순간 사람은 놀랍도록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출력했다. 스크린샷, 대화 기록, 메타데이터. 쪼개진 감정처럼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고 암호화된 폴더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자신의 노트북 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인 준석에게. 그가 파일을 건네며 짧게 말했다. 묻지 마. 준석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괜찮은 거지? 정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괜찮진 않아. 하지만 지금 난 확실해. 그 확신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었다. 무너짐이 아니라 구조적 해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언제나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자연스럽게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고 웃음소리는 거짓말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말투는 매끄러웠고 거짓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혀끝에서 춤을 추듯. 정우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질문이 메아리 쳤다. 내가 그녀를 잃은 건 언제였을까? 그 오픈 결혼 제안을 거절했을 때였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였을까? 혹시 이 모든 건 애초에 예정된 파국이었던 건 아닐까? 그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조용한 북카페. 그녀는 정우가 우물쭈물 주문하던 커피 앞에서 웃었고 결국 그의 잔을 반쯤 빼앗아갔다. 그녀는 불같았다. 예측 불가능했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그 뜨거움에 정우는 매혹되었고 그 불꽃이 자신을 데울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불꽃은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을 태운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몇 년 만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진. 오래전 연인이자 현재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준비 중인 수연생. 그녀는 누구보다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다. 정우는 차분히 말했다.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대화가 필요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아니, 그저 이해하고 싶어.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 해. 그들은 한때 자주 앉았던 오래된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다. 수진은 정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문자부터 시작해 오픈된 결혼이라는 말까지 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제거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다. 잠시의 정적 후 수진이 말했다. 나는 그녀가 자유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뭘 원한 걸까? 허락.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의 면죄부. 그 말은 정우의 가슴을 찔렀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말하면 이후의 모든 행동이 조금은 정당화된다고 믿어. 심지어 그게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더라도. 수지는 조용히 덧붙였다. 바람은 성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라 결핍이야. 자신도 모르는 허기.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결심이었다. 무너짐이 아닌 침착한 전쟁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오며 단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폭력을 쓰는 것도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니었다. 침묵. 그리고 정확한 시점의 폭로. 그녀가 만든 불길의 연기를 세상 끝까지 퍼뜨리는 것. 그는 떠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게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남았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졌다. 아침이면 서연에게 미소와 함께 입맞춤을 건넸고 그녀가 지운 답장이 왜 이렇게 늦지? 라며 투덜거리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정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혹은 모든 걸 알고도 그저 체념한 사람이라고, 스트레스로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정우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천천히 주물러 주었다.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넸다. 요즘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안심했다. 정우의 침묵을 이해라고 착각했고 그의 다정함을 굴복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우는 모든 움직임을 수집하고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최후를 준비하는 전략가처럼 그는 서연의 회사 HR 시스템에 익명 계정으로 접근했다. 임시로 만든 이메일, 추적 불가능한 VPN, 조심스럽게 선별한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인턴과의 부적절한 교류를 암시하는 대화 일부, 업무와 무관한 심야, 시간의 외부 소통 기록. 그 정보들은 완전한 폭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 자주 출입했던 호텔을 직접 찾았다. 호텔 로비에 앉아 지배인을 만나 자신을 민사소송조사를 담당하는 사설조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개인 신원 보호를 위한 일회성 정보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정중한 태도와 함께 필요한 만큼의 금전적 인센티브도 건넸다. 며칠 후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CCTV 영상, 서연이 다른 남성과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그것은 그가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기도 했고 동시에 복수의 최후 수단을 손에 넣는 순간이기도 했다. 한 영상에선 밤새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피곤한 얼굴로 로비를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다. 표정엔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고 그녀는 낯선 공간을 지나듯 무심히 걸어갔다. 그녀는 이미 죄책감이 결핍된 인간이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지 않았다. 기록만 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가 더 깊이 빠져들게 내버려 두는 것. 경계를 완전히 허물게 하고 스스로 허점을 남기게 만드는 것. 그날 밤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었다. 짙은 빨간 립스틱, 뾰족한 하이힐, 그리고 몸매를 강조하는 검은색 드레스.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속엔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오늘 정말 예쁘다.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일까.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가방을 들었다. 문을 나서기 전 살짝 손을 흔들었다. 정우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침묵과 냉정만이 남아있었다. 10분 뒤 정우는 노트북을 열고 차량 추적 시스템에 접속했다. 2주 전 직접 설치한 장치였다. 그날 밤 서연은 클라이언트 디너 따위는 가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곧장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정우는 실시간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완전 속았어. 그냥 지인 미팅이라고 했거든. 헐, 아직도 몰라? 너무 둔해. 일 얘기만 해서 피곤해. 재미없어. 정우는 무표정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복수가 계획에서 실행으로 바뀌었다. 며칠 후 서연의 회사에는 전사 공지가 올라왔다. 직속 인턴과의 사적 관계 금지. 현재 조사 진행 중. 메일을 읽는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다. 지훈 때문인가 혼잣말하다 말을 멈춘 그녀에게 정우는 설거지를 하며 묻듯 조용히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는 말없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침묵으로 그녀의 죄책감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정우는 모든 금융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자산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가상자산도 매도했다. 법적 조항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두었다. 마지막 단계, 녹취, 영상, 메시지 캡처를 암호화하고 넌 자극을 원했지.
이 여파가 너에게 충분하길 바란다. 라는 메모를 넣은 봉투를 서연의 팀 전체에 익명으로 발송했다. 곧 이혼 소송이 정식 접수되었다. 사유 명백한 외도, 증거 제출 완료. 그날 밤 서연이 돌아왔을 땐 정우는 없었다. 대신 그녀의 휴대폰엔 폭로가 쏟아지고 있었다. 직원 채팅방, HR 호출, 사내 메신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고 정우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오열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해줘. 나 아직도 널 사랑해. 하지만 정우는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정적만이 돌아갔다. 그녀는 매일 메일을 보냈지만 정우는 단 한 통의 회신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폐허였고 그 안엔 더 이상 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의 마지막 메일은 그저 변호사에게 조용히 전달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광고 업계의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브랜딩 컨설턴트, 마케팅 임원, 예전에 함께 일했던 대표들.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혹시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하나의 링크를 덧붙였다. 내부조사 착수 공지, 이미 업계에 퍼진 사실이었다. 이건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서연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였다. 내가 전한 것은 비난도 조롱도 아닌 그저 사실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조용한 칼이 될 수 있다. 곧 이력서는 아무런 회신 없이 사라졌고 회의실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낮게 속삭여졌다. 경계해야 할 이름이 커피잔 옆에서 속삭이는 말처럼 퍼졌다. 나는 고함을 지르지도 어디에 드러내지도 폭로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매듭을 조여갔다. 이제 나는 진짜 마무리를 준비했다. 화해가 아닌 철저한 끝. 2달이 흘렀고 폭풍은 서연의 삶을 완전히 휩쓸어버렸다. 연락망은 끊기고 추천서는 사라졌으며 어느 회의실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반면 나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은 채 고요하게 서 있었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불륜의 증거는 명확했고 판사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손을 들어주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다. 종결 도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리 위에 또렷이 찍혔다.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엔 짧은 사과였다. 그땐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누군가가 나를 다시 특별하게 봐주는 게 필요했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엔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랐어. 난 외로웠어.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그러나 나는 어떤 말도 주지 않았다. 설명도, 위로도, 반응도 없이 그녀는 우리 둘의 모든 삶을 잠깐의 자극에 걸었고 결국 완전히 패배했다. 사랑이 아니라 그저 선택의 결과였다. 나는 그 선택의 결말을 정리했을 뿐이다. 마지막 메일이 도착했을 때 나는 한 줄만 떠올렸다. 용서는 감정이고 끝은 선택이다. 나는 감정을 내려놓았고 선택을 끝까지 가져갔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나는 램프를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닫은 문이 만들어낸 조용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그 후에도 서연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전, 오후, 새벽 시간은 무의미했다. 어떤 날은 미안해였고 어떤 날은 날 이해해줘였다. 말은 점점 길어졌고 절박해졌고 마지막 메일은 이렇게 끝났다. 당신은 진짜 나를 사랑한 적 있었어. 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나 아직도 매일 당신 꿈을 꿔. 제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나는 메일을 조용히 닫았다. 그녀의 이름조차 화면에 오래 두지 않았다. 내 안에는 미련도,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건 단지 더 이상 끝난 관계를 붙잡지 않는 성숙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서연이라는 이름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 남은 것은 그 사랑을 무너뜨린 사람의 잔상뿐이었다. 그 주말 정우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전시회장을 찾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은 오후였고 전시장 안은 잔잔한 음악과 묵직한 여백으로 가득했다. 그는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빛이 닿지 않는 벽 한쪽에 걸린 바람이 스치는 오래된 골목을 담은 사진.
어쩐지 그 사진은 말이 없는데도 이로처럼 다가왔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 하나. 그 사진 좋죠? 저 찍은 사람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카메라 가방을 맨 여자가 서 있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엔 과하지 않은 따뜻함이 있었다. 이름은 다은. 그녀는 무례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왜 혼자예요? 같은 질문도 무슨 일 있었나요? 같은 시선도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 수 있음에 조용한 존중을 보였다. 정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정말로 편안하게 웃었다. 그 미소엔 방어도 가식도 없었다. 오래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다은은 새로운 사랑일 필요는 없다. 다만 지난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아닌 숨을 불어넣는 사람이라는 것. 서연이 그의 과거였다면 다은은 이름 없는 가능성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진 좋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기억들이 한 줄기 빛처럼 흩어졌다. 그날 밤 정우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을 보냈다. 나는 괜찮아졌어. 이제 당신도 나 없이 괜찮아지길 바란다. 이름 없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우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